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그 서울에서 사업하는 형이 내려와서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서울 사람이 전해준 이 서울 경기 전해드렸는데, 이분도 자영업을 조금 해보셨던 분이라 이 자영업에 대한 좀 깊이나 이해가 있었는데, 명동을 최근 갔다가 깜짝 놀라고 왔다고 합니다. 다 초토화됐다. 사실 이제 벼랑 끝이라고 막 했었는데 이미 이제 임계치를 다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들, 뭐 자살, 뭐 사실 뭐 비관적인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지만 뉴스가 보도되지 않아서였을 뿐이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현실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이런저런 좀 고민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자영업도 뭐 마찬가지죠. 뭐 이 실물경제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돼서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제가 어제 그제 취재를 위해서 이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단지 한남 산업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이 전자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그런 이제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산업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 처음에 좀 생각했을 때는 이 제조업 경기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 불안정하고 비관적인 뭐 그런 이제 상황, 뭐 내수 부진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부품가, 물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 납품 단가를 올려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대기업에서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 그래서 지금 이 제조업 불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일자리가 사실 3년 전부터 이 40대를 주축으로 해서 급격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반비례해서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갔을 때 사장님들 몇 분 만나고 취재를 좀 했었는데, 대부분 공장들이 임대하고 폐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자영업의 골목 상권에서도 폐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이 지역 산단의 이 공장들 제조업도 이렇게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 폐업하고 공장이 문을 닫은 곳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공장이 공정물 열어놓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몇몇 사장님 만나서 속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속의 모습은 또 겉과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공장을 닫을 수가 없는 이유, 공장을 문을 닫게 되면 다 스톱돼 버리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대출 상환 압박이 가장 큰 거죠. 안 돌아가고 매출에 대한 근거, 매출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제가 한 5분 정도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대부분 지금은 작년부터 적자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분. 이 공장은 또 이 제조업은 국지가 크잖아요. 직원도 많고 이 라인들 운영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한 달에 4천만 원, 한 8천만 원 정도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사장님은 10년째 끊었던 담배를 피시는 사장님도 있었고, 다음 달까지 버티지 못하면 공장이 꽤 커요. 공장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땅을 공장 부지하고 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조업이 힘들죠.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업하기 힘듭니다. 내수가 안 돌아가니까 이 생산재를 판매재, 서비스업, 이 납품해주는 이 제조업까지 고스란히 그런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지금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값. 우리가 사실 뭐 먹는 뭐 밀가루, 뭐 원유, 사실 기름부터 시작해서 철강 제품, 이 목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라면값 올랐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말했었지만 우유값도 올랐고, 우유값 오르면 과자값 오르고 빵값 오르고, 좀 최근 들어서 아침 뉴스 봤더니 커피 원두값도 지금 한 1,000원, 킬로그램당 1,000원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1,000원짜리 커피, 1,200원짜리 이런 커피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이거 뭐 원두값 빼고 인건비 빼고 임대료, 세금, 전기요금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게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물가까지 상승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왔다는 거고, 현장 이제 제조업 현장을 제가 자영업 현장 많이 돌아봤으니까 제조업 다녀왔더니 제조업 이 사장들도 이거 뭐 자영업 못지않게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 공장 부지 지금 내놓은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지금 자영업도 힘들고 내수 뭐 공장도 굉장히 힘든데 또 현장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동산 또 값은 또 올랐어요. 부동산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아파트값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이 지방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임대료는 올라가는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진곡산단 재작년까지 하려도 평당 15,000원 정도에서 임대료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장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현장 갔다 왔던 이야기고 그 내용은 또 헤럴드 경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또 보도를 할 생각이니까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경제 구조가 수출이지만 내수로 또 돌아간 게 상당히 크잖아요. 고깃집도 사실은 이제 문을 또 닫았습니다. 계속 고민했지만 회식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기업 회식은 다 사라졌죠. 이 코로나도 있었고 뭐 주 52시간 근무 됐었는데 코로나 가서 걸리면은 잘린다고 하니까 이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는 회식인지 사라져서 그쪽 상가도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이 하남 4번로 앞에 이 수안지구 먹자 공목이 형성되는데 점심시간에 바글바글 했던 곳인데요. 유명한 추어탕 집에서 추어탕 먹으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이거 평소에는 뭐 대기열 웨이팅이 걸렸던 식당인데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거는 좀 사정이 나은 곳이고 나머지는 좀 상황이 더 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고 원룸 주인의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원룸 주인도 사장님도 방이 안 찬대요. 그리고 방을 채워도 예전에는 1년 뭐 2년짜리 장기 계약이 많았는데 지금 뭐 3개월 6개월 파트타임 정규직 직원을 많이 안 든다는 소리겠죠. 또 외국인 근로자 짧게 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이 산업단지 주변에 이제 원룸 이제 노후 원룸 같은 경우는 공급을 좀 맞춰서 채우기가 좀 빡빡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어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잡혀갔던 소리죠. 7월 3일 날 이거 했었죠. 시위했었죠. 그때 항상 뭐 코로나 뭐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안 잡혀가고 있다가 경찰이 경력을 투입해서 잡아갔습니다. 체포했죠.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 체포된 게 이제 2번 있었고 역대 정권에서는 6번이 이 민노총 위원장이 체포됐죠. 구속이 됐죠.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면서 총파업을 준비해라 라는 미션을 내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노조는 또 같은 패다 보니까 한국노총도 민노총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10월달에 또 뭐 총파업이든 또 실력 행사 투쟁을 또 나간다고 하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뭐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뭐 썩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들이 또 그들만을 위한 또 리그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아무튼 좀 양쪽의 입장, 이 중소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이 자영업의 그런 어려움 대비해서 이 민노총은 힘 있는 또 권력이 있는 이쪽하고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좀 마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금 한 4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석도 있고 또 거리두기 연장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간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이대로 해서 뭐 또 2주 3주 연장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들 보면 프리미어 또 유튜브 해외 여행 지금 유튜브 지금 여행 풀려서 외국 지금 여행 가는 분들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해외 가면은 국내와 또 다른 방식의 이 방역 대책, 이 K 방역 대책 말고 다른 방식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안쪽에서 또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코로나 이 수치라는 게 방역 수치라는 게 걸렸다 뭐 그래서 이 관리 지금 걸린 환자 뭐 중증 경증 합쳐서 이렇게 숫자 사실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증 환자 위주의 그런 방역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영업자 영업 제한 금지 시간 막 정하고 2명, 3명 뭐 하는 거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잖아요. 사실 막 낮에 코로나 저녁 8시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손실보상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거 해주지 않잖아요. 결국은 600만 자영업들 다 거리로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자영업 관련해서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만났어요. 자영업 대표 만나서 뭔가 기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뭔가 액션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또 오늘도 뭐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이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